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주택가. 벽면에는 갈라진 페인트가 일어나 있고 집집마다 빨래가 널려 있다. 아직 동이 트지 않은 새벽 5시 반, 작은 철문이 삐걱이며 열리고 정재욱이라는 이름의 노인이 한 손으로 지팡이를 짚고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의 오늘도 어제와 같습니다. 회색 바지에 낡은 카키색 점퍼,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 왼쪽 무릎이 성치 않아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이웃은 아직 불도 켜지 않았고 그가 지나는 골목은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죠. 정재욱은 동네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한때는 마을 통장이었고 구청이 주관한 자원봉사 모임도 도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흐르고 그는 이제 누구에게도 불려지지 않습니다.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 매일 아침 1시간 이상 걸려 서울 시내의 한 복지센터로 향하곤 합니다. 거기서 무료 급식을 받고 가끔은 글씨를 가르치고 누군가의 말동무가 되어주기도 하지요. 정류장에 도착하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늘 그 혼자입니다. 어느 날은 바람이 불고 어느 날은 비가 와도 그는 거기 있습니다. 버스는 정확히 6시 8분에 도착합니다. 오늘도 예외는 없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재욱은 한 발을 들여놓고 조심스레 발을 올립니다. 그 순간 출근에 쫓긴 30대 남성이 재욱을 밀치듯 앞질러 탑니다. 뒤이은 여성 2명도 인사 없이 그를 스쳐 지나갑니다. 재욱은 천천히 교통카드를 꺼내려다 가방 안에서 어딘가에 손이 걸립니다. 지갑이 가방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버린 모양입니다. 뒤에서 벌써 한숨이 들려옵니다. 지갑을 겨우 꺼내 카드를 꺼내자 단말기에서 신호음이 울립니다. 비빅. 또 한 번. 비빅. 한 번 더. 비빅. 뒤에서 어느 남성이 작게 중얼거립니다. 요즘 늙은이들은 왜 이런 데 나오는 거야? 재욱의 손이 잠시 떨립니다. 지갑 속에 현금이 있던가. 1,000원짜리를 꺼내려는 순간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고 지폐가 흩어집니다. 엎드려 종이를 줍는 그의 모습에 한 여성이 눈을 돌립니다. 어우, 빨리 좀 해요. 늦어요. 운전기사는 짧게 말합니다. 어르신, 다음부턴 카드 충전 미리 해두세요. 그 목소리는 무심하고 정해진 대사를 반복하는 기계 같습니다. 재욱은 고개를 살짝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를 찾으려 버스 중간으로 향하지만 대부분 자리는 이미 점령당했습니다. 구석에 비어있는 자리가 하나 보여 몸을 틀자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스마트폰을 들고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먼저 앉아버립니다. 그는 말없이 다시 뒤로 갑니다. 손잡이를 붙잡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갑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몇 정거장을 더 지나자 드디어 자리가 납니다. 재욱은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눈빛엔 말이 없습니다. 도로 옆 가로수 스쳐 지나가는 행인들, 누군가에게는 분주한 하루의 시작이지만 그에게는 또 한 번의 견딤일 뿐입니다. 버스 안 스크린에는 각종 디지털 안내가 흘러나옵니다. 카카오 앱 충전법, 모바일 교통카드 사용법, QR코드 등록. 재욱은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런 세상에서 멀어졌고 이제는 두렵습니다. 휴대폰은 있지만 전화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가 정재욱은 하차벨을 누릅니다. 그의 앞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이 말합니다. 어르신,
내리실 거면 미리 말씀하셔야죠. 재욱은 당황해하며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죄송합니다. 버스가 정차하자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조심스럽게 일어납니다. 계단을 내리는 도중 차량이 살짝 급정거하고 그는 휘청이며 벽에 몸을 부딪힐 뻔합니다. 그 순간 버스 전체는 그를 보지 않습니다. 그는 투명한 사람처럼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재욱은 조용히 내려 정류장 바깥쪽 난간에 기대어 섭니다. 가슴이 조금 아픕니다. 문득 심장 쪽을 손으로 눌러봅니다. 고통은 크지 않지만 묘하게 서늘한 기운이 올라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내쉽니다. 이 모든 상황이 그에겐 익숙하지만 결코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미움받는 존재가 되어야 하지?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는 조심스럽게 걷는 것도 불편한 세상의 짐이 되어버렸구나. 그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중얼거립니다. 오늘은 더 아프네요. 햇살이 조금씩 골목을 타고 내려오고 정재욱은 복지센터가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발을 옮깁니다. 그의 그림자는 길게 무겁게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오늘도 또 하나의 아침을 견딥니다. 복지센터 앞 벤치에 앉은 정재욱은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햇살은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와 그의 무릎 위를 비추고 있었지요. 늘 그렇듯 그는 입구 오른쪽 의자에 앉아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센터 앞은 분주했습니다. 요가 수업에 가는 중년 여성들, 자원봉사하러 온 대학생들, 그리고 새벽부터 줄을 선 노인들까지. 그 속에서 재욱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익숙한 자리였지만 그 어떤 자리보다 외로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쥔 채 친구와 통화하던 젊은 남성이 그 앞을 지나며 말합니다. 아, 여긴 진짜 노인들 천지야. 냄새나고 답답하고. 그 말이 전부 들릴 리 없지만 어쩐지 그 속삭임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재욱은 미간을 찌푸리거나 몸을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이런 시선과 말을 들으며 살아왔으니까요. 다만 마음 깊은 곳에 고이는 건 매번 새롭고 쓰라렸습니다. 복지센터 안으로 들어선 그는 디지털 민원기기라는 간판이 붙은 셀프 키오스크 앞에 멈춰섭니다. 오늘도 무료 급식 신청서를 작성해야 했죠. 처음 이 기계를 마주했을 땐 겁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는 손가락을 올리기 전에 한참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은 복잡하고 글자는 작습니다. 기계는 늘 당연하다는 듯 말을 합니다. 다음, 확인, 입력하지 않음. 그에게는 그 어떤 말도 친절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누군가가 작게 웃습니다. 할아버지, 그것도 모르세요? 재욱은 손가락을 내리고 천천히 돌아봅니다. 대학생 자원봉사자처럼 보이는 남학생이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건넵니다. 도와드릴게요. 대신 다음부턴 혼자 해보셔야 해요. 그 미소가 친절한 것 같기도 무례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재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또 하나의 모욕이 웃음으로 포장되어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점점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예전엔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업무를 처리하던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엔 기술서도 읽고 도면도 그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계 하나 앞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받은 뒤 식당 한편에 앉은 재욱은 혼자 밥을 먹습니다. 앞 테이블에 앉은 노인 두 분은 뉴스 화면을 보며 혀를 찹니다. 요즘 노인들 너무 나댄다니까.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 안 받았다고 욕하고. 그러게 말이야. 늙으면 늙은 티 좀 내지 말고 조용히 살면 안 되나. 재욱은 고개를 숙이고 밥을 삼킵니다. 밥맛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목은 유난히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벽면 모니터에는 노인 예절 캠페인이라는 슬로건이 반복됩니다. 젊은 세대를 위한 교육 자료로 보입니다. 거기엔 노인을 대할 땐 부드럽게 말하기, 지적하지 않기, 몰래 사진 찍지 않기 같은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것을 지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현실은 너무나 다르니까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길목, 좁은 골목에서 재욱은 전동 킥보드에 부딪힐 뻔합니다. 20대 남성이 급하게 지나가며 말합니다. 조심 좀 하세요, 아저씨. 순간 재욱은 발을 헛디뎌 벽에 손을 짚습니다. 아프진 않았지만 마음은 퍽 쓰렸습니다. 그는 가만히 입술을 꾹 다문 채 다시 길을 걸어갑니다. 지하철역 개찰구. 그는 카드를 찍고 지나가려다 문이 닫히는 바람에 멈춰섭니다. 삐빅, 잔액 부족. 다시 또 지갑을 열고 현금을 꺼냅니다. 뒤에서 한 남성이 소리칩니다. 이런 거 잔액 모자랄 땐 그냥 집에 좀 계시지. 진짜 민폐야, 민폐. 재욱은 작게 중얼거립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다시 지갑을 닫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주변 사람들은 피하듯 그를 지나칩니다. 그는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오늘 겪은 일은 결코 혼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 그의 감정, 그의 자존심, 누구도 그것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이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느리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무시당하고 가르침을 받아야 하며 사라져야 할 존재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지하철 안, 그는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겨우 손잡이를 잡고 버티던 중 한 무리의 학생들이 그를 쳐다보며 웃습니다. 늙으면 그냥 택시 타지 왜 이러고 다녀. 그 말에 주변 승객 몇 명이 피식 웃습니다. 정재욱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창밖 풍경은 어지럽고 빠르게 지나가고 그의 마음은 그 어떤 때보다 더 조용하고 텅 빈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몇 달 전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이 다시 떠오릅니다. 내가 왜 이걸 견디고 있지?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느끼고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요. 아직 아무도 그의 정체를 모릅니다. 하지만 곧 이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두가 그를 무시하는 지금 이 순간이 오히려 세상을 뒤집는 시작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지센터에서 나와 지하철역을 빠져나온 정재욱은 익숙한 길을 따라 다시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지만 공기 속에는 아직 겨울의 끝자락 같은 찬 기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른쪽 무릎을 살짝 끌듯이 걷습니다. 시간을 확인하자
버스가 도착하기까지는 약 4분 남짓. 그는 의자에 앉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기보다 다시 일어나는 게 더 힘들기 때문이었죠. 그가 서 있는 자리 옆에는 고등학생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나눠 끼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컸습니다. 야, 아까 그 영상 봤냐? 민폐 노인 또 찍힌 거. 아, 지하철에서 자리 안 비켜줬다고 삿대질하는 거? 진짜 꼴값이더라. 그런 거 올리면 다 욕먹는 건데 왜들 그러냐? 재욱은 말없이 그들 옆에 서 있었지만 말들이 가슴을 조용히 찔렀습니다. 아무도 그가 듣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듯 했죠. 아니면 알면서도 신경 쓰지 않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승차하며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댑니다. 재욱도 뒤따라 오릅니다. 이번엔 교통카드를 제대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단말기에서 울린 건 익숙한 소리였습니다. 비빅. 잔액 부족. 그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지갑을 꺼내려 합니다. 손끝이 굳어 1,000원짜리 지폐가 잘 꺼내지지 않습니다. 그때 뒤에서 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이, 진짜 왜 저런 사람들이 꼭 이 시간에 타냐고. 민폐다, 민폐. 앞서 들었던 학생의 목소리였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자신을 향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재욱은 잠시 멈칫했지만 천천히 고개를 숙인 채 지폐를 꺼냅니다. 지갑이 바닥에 떨어지며 안에 있던 지폐 몇 장이 흩어집니다. 어르신, 빨리 좀 해주세요. 뒤에 사람 많잖아요. 기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차 내에 퍼집니다. 손가락이 덜덜 떨리는 와중에도 재욱은 지폐를 하나씩 주워 다시 꺼냅니다. 한 학생이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는 듯한 제스처를 합니다. 야, 찍지 마. 괜찮아. 모자이크 하면 되지. 이제는 사진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그는 명확히 느꼈습니다. 돈을 내고 자리를 찾아 버스 중간으로 향하는 그의 등 뒤에서 또 누군가 말합니다. 어휴, 냄새. 무심하게 던진 그 말은 어쩌면 그 어떤 욕보다 깊은 상처였습니다. 좌석 중간쯤에서 한 자리가 비어 있었고 재욱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앉아있던 여성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재욱은 그 행동 하나만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피해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요. 몇 정거장을 지나 버스가 또 멈춥니다. 이번엔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엄마와 함께 승차합니다. 엄마, 나 저기 앉고 싶어. 엄마가 작게 말합니다. 거긴 안 돼. 냄새 나잖아. 그 말은 작았지만 귀에는 정확히 박혀 들어왔습니다. 재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모으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떨렸고 입술은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버스는 복잡한 교차로에 진입했고 급정거하는 바람에 차 안이 흔들렸습니다. 재욱은 중심을 잃고 앞 좌석에 몸이 부딪혔습니다. 그 순간 뒷자리에 앉아있던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절에서 노인네들은 대중교통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험하잖아요. 차 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은 눈을 피하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욱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흔들렸고 손잡이를 붙잡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약해진 손끝은 그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는 조용히 하차벨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정류장에 선 그는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한 채 벽에 손을 짚고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고 호흡이 불규칙하게 떨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을 여전히 바라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수치심과 분노, 외로움과 절망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그 하늘 아래에서 자신은 어째서 이렇게도 작고 초라한 존재가 되어야 했을까? 내가 겪는 이 모욕과 상처는 단지 나이 때문일까?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세상이 나를 밀어내도 되는 것일까? 재욱은 천천히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냅니다. 그 속에는 빼곡한 손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버스 520번, 오전 8시 41분. 단말기 오류 후 승객 2명의 수군거림. 사진 촬영 의심. 교차로에서 넘어졌을 때 도움 없음. 노인 배려 없음. 차 내 분위기 적대적. 그는 수첩을 덮고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수모와 낙인을 기록하는 이유. 그는 지금 그것을 위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 노인의 정체를 모릅니다. 그가 왜 여기 있는지, 왜 그토록 꼼꼼히 적고 있는지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굴욕의 순간이 곧 모든 것을 뒤바꾸게 될 전환점이 되리라는 것도요. 정재욱은 그날 집으로 곧장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벽에 기대 서 있었던 그는 이내 방향을 틀어 구시청 옆에 있는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조용했고 오전 시간대라 손님도 많지 않았습니다. 작은 유리문을 열고 들어선 그의 모습에 계산대 뒤에 있던 젊은 여직원이 한 차례 훑어보듯 시선을 주었습니다. 환영하지 않는 눈빛이라는 걸 정재욱은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요즘엔 말보다 눈빛이 더 무서운 법이니까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메뉴판을 바라보다 가장 저렴한 아메리카노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따뜻한 걸로요. 직원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단말기를 밀어주었습니다. 정재욱은 교통카드를 꺼내려다 멈칫했습니다. 이 카페는 교통카드 결제가 안 된다는 걸 그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갑을 꺼내 현금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잠시 정적 후 말했습니다. 현금 가능하긴 한데요. 잔돈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여직원은 마지못해 계산을 마친 뒤 느릿하게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카운터 옆엔 2명의 젊은 남성이 앉아 노트북을 펼쳐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한 명은 아예 대놓고 쳐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아, 진짜 요즘 노인들 왜 이렇게 여기저기 기어들어오지? 여긴 공부하는 카페인데. 괜히 냄새 배잖아. 그 말에 옆자리 남성이 작게 웃습니다. 재욱은 그들의 눈을 피하며 한 구석 빈자리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가 앉자마자 한 남성은 살짝 인상을 찌푸리며 옆 테이블로 옮겨갔고 재욱은 그저 가만히 커피잔을 바라보았습니다. 책가방을 벗고 무릎 위에 올린 채 그는
조심스럽게 가방 속 수첩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부터 적어오던 노트였습니다. 버스에서의 수모, 지하철 안에서의 조롱, 센터 키오스크 앞에서의 무기력함, 누군가의 시선, 누군가의 한숨, 누군가의 피식 웃음. 그 모든 순간들이 날짜별로, 장소별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도 적기 시작합니다. 카페점, 오전 9시 43분. 직원의 눈빛 비우어적. 젊은 손님의 조롱성 발언 확인. 공공장소에서의 노인 혐오 정서 체감. 그의 손은 천천히 움직였고 글씨는 정갈했습니다. 그는 마치 기자처럼, 관찰자처럼, 그리고 무엇보다 계획한 사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휴대전화가 진동합니다. 그는 느릿하게 전화를 받습니다. 네. 지금 시청 근처 카페입니다. 아니요, 예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회의실로 바로 갈 겁니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조용히 통화를 마친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조용히 수첩을 덮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다른 무언가를 꺼냅니다. 카드 한 장. 그러나 그것은 교통카드도 신용카드도 아니었습니다. 금속 테두리에 정재욱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고급 로고가 찍힌 특수 신분증. 복지재단 이사장 시니어 리서처. 그는 그 카드를 다시 지갑에 집어넣고 조용히 일어섭니다. 그 순간 카페 유리문 바깥에서 검은색 SUV 한 대가 급히 정차합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허리를 굽히며 급히 들어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여기까지 직접 나오시면 안 되십니다. 이제 회의 있으신 거 모르십니까? 카페 안 공기가 바뀝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어 그 노인을 바라봅니다. 방금 전까지 조롱을 하던 젊은 손님들조차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정재욱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괜찮소? 예정대로 움직이는 것이 좋소? 오후 일정은 준비되었소? 예, 이미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내용도 언론 대응팀에 전달 완료했습니다. 그래, 수고했소. 그리고 저 친구들에게는 조용히 커피값을 대신 계산해주고 나가게 하시오. 정재욱은 다시 커피잔을 들고 마지막 한 모금을 천천히 마십니다. 이윽고 고개를 돌려 카페 안을 한번 둘러봅니다. 아무도 그의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그가 아주 작게 웃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을 남깁니다. 우리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로 오래전에 약속하지 않았소? 그 말을 끝으로 그는 SUV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차 문이 닫히자 카페 안은 정적에 휩싸입니다. 카운터 직원도 손님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봅니다. 그가 떠난 자리, 거기엔 남은 따뜻한 커피잔과 작은 영수증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영수증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보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복지재단 회의실, 서울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이 고층 건물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의실에 들어서는 이사장 정재욱의 얼굴을 본 순간 회의실 안에 있던 직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부는 눈을 의심하기도 했고 일부는 이미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정중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뉴스에 다 나왔습니다. 벌써 조회수가 60만을 넘겼습니다. 정재욱은 자리로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의 걸음은 변함없이 느렸고 자세는 여전히 구부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만큼은 이제 누구도 함부로 볼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말합니다. 프로젝트 결과 보고해 보세요. 디지털 소외 실태 파악 보고부터 시작합시다. 젊은 직원 하나가 노트북을 펼쳐 리포트를 공유합니다. 지난 석 달간 정 회장이 직접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기록한 자료는 총 173건, 하루 평균 23회의 이동 경로, 총 이동 거리 984km, 직접 겪은 차별 사례 62건, 그중 절반 이상은 교통카드 단말기 오류로 인한 민원, 자리 양보 거절 및 비난, 몰래 촬영 및 SNS 업로드, 복지센터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어려움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어제 시청 근처 카페에서의 영상이 누군가에 의해 촬영되어 SNS에 유출된 것입니다. 영상 속에서 정재욱은 늙고 초라한 노인으로 등장하지만 차량이 도착하고 정장을 입은 비서가 회장님이라 부르며 나타나는 순간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그 영상은 이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되며 노인 몰카 찍던 사람들의 표정 변화 키읔키읔키읔, 할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재벌이었음, 몰카 찍던 20대, 커피값 계산까지 당해버림 등의 제목으로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도 보도합니다. 복지재단 정재욱 이사장, 3개월간 노인 체험 프로젝트 직접 수행, 노인 차별 실태 고발, 현장 자료 공개, 실버 인권 프로젝트, 사회 전반에 울림. 인터뷰 장면이 재생됩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회장님,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했던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답합니다. 알고는 있었죠. 노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대우를 받는지는 기사로, 통계로, 보고서로도 충분히 접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요. 그 숫자 안에는 진짜 목소리가 없었습니다. 경험이 없이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있다는 걸 이제 와서야 정말 알겠더군요.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꺼냅니다. 그 속에는 빼곡히 적힌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겪고, 보고, 느끼고, 견디며 써내려간 하루하루의 기록이었습니다. 비서는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다시 묻습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말합니다. 이젠 내가 느낀 감정들을 시스템으로 바꿔야죠. 말로만 복지, 말로만 배려.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행동합니다. 그리고 발표된 계획. 시니어 디지털 케어 카드 프로젝트. 노인 전용 키오스크 음성 안내 시스템 개발. 버스 지하철 노인 배려 알림 기술 시범 사업 도입. 노인 인권 시민의식 캠페인 전개. 그의 이름으로 시작된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시스템의 개선을 넘어 사람의 존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친 뒤 정재욱은 다시 혼자 남습니다. 그는 천천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멀리 보이는 교차로, 그리고 버스 정류장. 그 속엔 여전히 자신처럼 허리를 굽힌 노인이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혼잣말처럼 작게 중얼거립니다. 이제 시작이요.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요. 바로 그때 휴대폰이 다시 진동합니다.
화면에 뜬 건 중앙일보 사설 요청.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을 보냅니다. 짧은 한 줄. 겉모습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영상이 퍼지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재욱의 실험은 단순한 뉴스 하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분이 공개된 이후 복지재단 공식 홈페이지는 수많은 댓글로 도배되었고 그의 수첩 속에 기록된 구체적 장소와 시간은 곧 각종 언론사와 시민들의 추적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서울 시내버스 520번. 아침 8시 40분경. 특정 노선. 정재욱에게 무례하게 굴었던 버스 기사는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게 됩니다. 그날 기사와 유사한 어투, 유사한 상황이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것이죠. 버스 기사 김아무개 씨는 뉴스에서 처음 자신이 문제의 기사라는 걸 알게 됩니다.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김 기사님 뉴스 보셨죠? 시에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시청 교통과도 주목하고 있고 아마 조사 들어갈 겁니다. 우리도 감찰팀 꾸려야겠어요.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그저 평소처럼 일했을 뿐이라고 특별히 더 모질게 군 것도 아니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문득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교통카드를 제대로 찍지 못해 우왕좌왕하던 노인의 등. 그 노인에게 무심하게 내뱉었던 말. 어르신, 미리 충전 좀 해두시지 그러셨어요. 그 목소리, 그 얕은 시선,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부메랑처럼 돌아와 그의 뒷목을 때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날 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제욱을 찍으며 몰카를 올렸던 청년. 그는 현재 한 대학 커뮤니티의 인기 유튜버였습니다. 시민 속 관찰 카메라라는 이름으로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을 은근히 조롱하는 영상을 올리며 구독자를 늘려왔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그의 계정엔 다음과 같은 댓글이 줄줄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상 속 노인, 사실은 복지재단 회장님이셨습니다. 아직도 비웃음이 나오시나요? 당신이 찍은 영상, 지금 전국 뉴스에서 다루고 있는 거 아세요? 지금이라도 사과하세요. 아니면 법적으로 갈 거예요. 그는 급히 영상을 삭제했고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영상은 캡처되고 퍼질 대로 퍼졌습니다. 그는 결국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사과문을 올립니다. 처음엔 장난이었습니다. 몰카라는 이름으로 웃고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일이 누군가에겐 깊은 상처가 된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청엔 익명의 기부금 500만 원이 노인 인권 보장 캠페인 명목으로 전달됩니다. 기부자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자발적으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요. 한편 SNS에서는 자성의 물결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부모님이 버스에서 무시당했던 일,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를 받지 못해 서럽게 서 계셨던 기억, 키오스크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눈만 굴리던 외할머니의 모습까지 해시태그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해시태그 나는 몰랐습니다. 해시태그 노인을 존중합니다. 해시태그 정재욱 프로젝트. 그리고 그 중심엔 정재욱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거절한 채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재단을 통해 그가 기획한 캠페인은
세상에 점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버스 내부엔 새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배려는 눈에 띄지 않아도 사람은 봅니다. 지하철엔 안내 음성이 추가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분이 보이면 천천히 도와주세요. 그리고 키오스크. 정재욱이 직접 설계에 참여한 음성 기반 노인 전용 메뉴가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작아도 글씨가 작아도 천천히 말하면 됩니다. 어느 날 뉴스에 짧은 영상이 나갑니다. 복지센터 앞에서 한 노인이 키오스크에 대고 말합니다. 식사 신청이요. 기계가 또박또박 말합니다. 예. 따뜻한 식사 맞으신가요? 노인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장면은 전국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재욱은 그저 묵묵히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치욕을 정치적 카드로 바꾸지 않았고 상처받은 자리를 또 다른 사람의 다리가 되어주려 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단순히 상대를 조롱하거나 되갚는 것이 아니라 무시당했던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을 뒤집는 것.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한마디는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무게 있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으려 했던 것뿐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공기 속 어딘가 미세한 온도의 차이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뉴스로 잊혀질 것 같았던 정재욱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오래 깊고 조용하게 사람들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난 건 시내버스였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정재욱의 기록을 토대로 노인 승객 이용률이 높은 노선에 배려, 정류장 안내 시스템을 시범 도입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가까워질 때마다 어르신 승객이 계십니다. 천천히 기다려주세요. 노인의 속도는 느린 것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입니다. 라는 음성이 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는 처음엔 우습게 여겼습니다. 쟤네 왜 저렇게 감성팔이해? 하지만 어느 날 그런 문구를 들으며 앞에 앉은 할머니가 손을 덜덜 떨며 하차 버튼을 누르는 모습을 보고 뒤에 앉아있던 청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길을 열었습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청년은 매번 노인 승객이 타면 자리를 한 번쯤 더 돌아보게 되었고 스스로도 모르게 말끝이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여기 앉으세요. 괜찮아요. 그 말 한마디에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숙였고 버스 안엔 조용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하철역에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정재욱의 수첩에 사용 불가능이라 적혔던 키오스크들은 하나둘씩 음성 인식, 글씨 확대, 일반 고령자 전환 버튼이 추가되기 시작했지요. 젊은 세대들이야 눈치도 빠르고 속도도 빨라 불편함을 잘 느끼지 못했지만 어르신들은 그 버튼 하나에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 어르신은 직원에게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이젠 기계 앞에만 서도 안 무서워요. 직원이 괜히 눈을 비볐습니다. 울컥해서 눈물이 나려는 걸 꼭 먼지 때문인 척 하려고요. 편의점 알바생 교육 매뉴얼에도 새로운 문장이 추가됐습니다. 노인 고객에게는 천천히 한 번 더 설명드립니다. 현금 결제 시엔 거스름 돈을 손에 꼭 쥐어드립니다. 기계 사용을 어려워할 경우 먼저 도움을 제안해 주세요. 이 모든 것은 국가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거대한 지시나 강제가 아니라 작은 하나의 행동이 만들어낸 사회적 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결은 교육계로도 번졌습니다. 한 중학교에선 정재욱의 사례를 바탕으로 세대 간 존중과 공감이라는 주제로 자유탐구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말합니다. 전 할머니가 늘 같은 말만 반복해서 짜증났는데 이제는 왜 그러시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 말에 어떤 학생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학생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자기 반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이 진짜 교육이라는 걸 선생님도 처음으로 느낀 날이었다고 합니다. 정재욱의 존재는 점차 이슈에서 사람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그가 재단 이사장이라는 사실보다 스스로 내려가서 똑같이 아팠던 사람이라는 데에 더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특별한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제목은 오늘 나는 정재욱이 되어본다. 20대 유튜버가 허름한 옷을 입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복지센터에서 줄을 서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진짜 이럴 줄 몰랐습니다. 무시받는 게 이런 기분인지 가볍게 듣던 민폐란 말이 사람을 어떻게 부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어르신을 볼 때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아빠도 이러고 다녔을까? 외할머니가 지하철 못 타는 이유, 이제 알겠어요. 회장님 덕분에 저부터 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재욱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감동에 호응하지 않았고 스스로를 영웅처럼 포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한 가지 신념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말로 바뀌지 않는다는 것. 직접 걸어야만 그 길이 생긴다는 것. 어느 날 오후 그는 다시 복지센터 근처를 찾았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예전 그 키오스크 앞에서 어색하게 서 있는 어르신을 발견합니다. 재욱은 조용히 다가가 손을 올리고 그 어르신의 손을 키오스크 위로 이끕니다. 버튼을 눌러드리며 말합니다. 이건 신청이고요. 그 다음은 확인입니다. 어르신은 눈을 반짝이며 묻습니다. 이거 혼자 해도 될까요? 재욱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요. 해보실 수 있어요. 천천히 하나씩요. 그날 키오스크 앞엔 줄이 생겼고 누군가가 어르신의 어깨에 손을 얹어줬고 또 다른 누군가는 그 장면을 찍지 않고 그냥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화였습니다. 거창하지 않았지만 가장 진실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봄이 왔다. 따뜻한 바람이 낙엽 대신 꽃잎을 날리고 서울의 오래된 골목에도 색이 입혀지는 계절이었다. 하지만 변화는 계절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어느새 사람들의 걸음은 조금 더 느려졌고 버스에 타는 노인을 기다리는 시간은 더 이상 초조함이 아니라 배려의 간격이 되었다. 정재욱은 오늘도 집을 나섰다. 82이 된 그는 예전보다 훨씬 천천히 걷고 있었지만 그 걸음엔 예전보다 훨씬 단단한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를 알아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는 여전히 평범한 노인의 옷을 입고 지하철역에서 줄을 서고 버스에 오르며 그저 조용한 일상 속 익명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가 만든 세상은 달라졌다. 지하철역 키오스크 앞엔 안내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화면을 오래 눌러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눌러주세요.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버스에 오르려는 한 노인이 카드가 말을 듣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자 운전기사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직접 카드를 대신 찍어드렸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도 힘내세요, 어르신. 정재욱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자신이 없어도 괜찮을 거라고 느꼈다. 그날 오후 정재욱은 오랜만에 복지재단 건물로 향했다. 비서실 직원들은 깜짝 놀랐지만 그는 그저 웃으며 손을 들어 보였다. 어디 내 자리 아직 남아있나 해서요. 그는 회의실로 가지 않았다. 대신 지하에 마련된 신설부서 시니어 존엄 프로젝트 운영실에 조용히 들어섰다. 책상 위에는 수첩들이 놓여 있었다. 모두 정재욱이 남긴 필기들. 작은 글씨, 흔들린 획, 땀에 젖은 종이. 그 하나하나가 정책이 되고 시스템이 되고 인식의 전환이 되었다. 그는 벽에 붙은 슬로건을 바라보았다. 존엄은 권리가 아니라 기본입니다.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종이에 조용히 한 줄을 더 써넣었다. 나는 이제 물러난다. 그러나 이 길은 계속될 것이다. 며칠 뒤 한 영상이 조용히 올라왔다. 복지재단 공식 채널, 제목은 고백. 정재욱의 목소리로 시작되는 짧은 내레이션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늙습니다. 그리고 그 늙음은 창피한 것이 아니고 사라져야 할 것도 아닙니다. 나는 그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사회가 어떤 눈으로 보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영상에는 한 노인이 버스에 타는 장면, 도움을 받는 장면, 혼자 식사를 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는 장면이 이어졌다. 마지막 문장은 이랬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내 걸음에서 무언가를 본 것 같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영상이 퍼지며 댓글창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다. 아빠를 더 안아드릴게요. 지하철에서 눈 마주치면 인사드릴 겁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늙겠지요. 그때 누가 날 존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욱은 더 이상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공식 석상에도 행사장에도 인터뷰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평범한 노인으로 돌아갔다. 그저 골목을 걷고 시장에서 떡을 사고 벤치에 앉아 신문을 읽는 사람으로 남았다. 어느 날 그가 자주 가던 공원 벤치 옆에 이런 문구가 새겨진 작은 팻말이 세워졌다. 여기 앉은 노인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는 당신보다 먼저 세상을 살았고 당신이 아직 모르는 삶의 무게를 견뎌낸 사람입니다. 그 문장을 읽고 한 중학생이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다. 그리고 물었다. 할아버지, 날씨 좋죠? 정재욱은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참 좋은 날씨죠. 이런 날 산책하기 딱 좋아요. 바람이 불었다. 햇살은 부드럽게 나뭇잎을 통과했고 그 아래에 앉은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고 따뜻하게 겹쳐져 있었다. 그가 지켜온 것은 한 사람의 권위가 아니었다. 사회적 지위도 위대한 이름도 아니었다. 그가 지켜낸 것은 바로 사람의 존엄이었고 그 존엄이야말로 사라져선 안 되는 마지막 가치였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 삶엔 누구에게나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론 아픔 뒤에야 비로소 피어나는 꽃이 있죠. 당신의 인생에도 눈물 뒤에 꽃길이 피어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여기는 꽃길 인생입니다.